당신은 오늘도 참 잘 견뎠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지금 이 시간 혼자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다 알아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깐 이 목소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일부. 왜 사람들은 점점 지치는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있는 느낌, 그 감각 알고 계시죠? 눈을 떠도 일어나기 싫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고 웃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몸의 피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온 피로입니다. 사람은 매일 아침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표정을 입습니다. 역할을 입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그 모든 옷을 잠깐 벗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무언가를 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내가 나와 마주쳐야 하니까. 칼 융은 이것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피해 평생을 삽니다. 바쁘게 살아야만 살아있는 것 같고, 누군가와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 같고, 인정받아야만 내가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낯선 사람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지? 하는 느낌. 그게 피로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융은 물었습니다. 그 원래는 언제부터였냐고. 언젠가부터 진짜 감정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괜찮은 나만 남습니다. 그 괜찮은 나가 너무 오래 유지되면 사람은 스스로도 믿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아래 오래된 감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참아온 것들, 아직 울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피로입니다. 당신이 지쳐 있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너무 강한 척했기 때문입니다. 2부. 칼 융이 말한 가면, 융은 이걸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면이 곧 역할이었습니다. 가면이 바뀌면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면 가면이 얼굴이 됩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융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에 맞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가면을 혼자 있을 때도 벗지 못할 때 생깁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자신을 검열하는 순간, 그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더 외롭습니다. 즐거웠는데 집에 오니까 텅 빈 것 같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없었던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피로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건 가면이었고 진짜 당신은 집에 오는 내내 혼자였던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면을 쓴 채로 연결된 관계는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 없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진짜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관계가 많을수록 더 지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경계를 잃어버립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은 항상 연기 중인 삶입니다. 그 연기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면 언젠가 배우는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우울이 되고 무기력이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감각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그 감각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연기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무대 뒤로 가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3부 착한 사람이 더 외로운 이유.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항상 먼저 연락합니다. 나는 항상 잘 들어줍니다. 나는 항상 분위기를 맞춥니다. 나는 항상 양보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 완벽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 만든 가면입니다. 내 감정을 누르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내 의견을 누릅니다. 내 불편함을 숨깁니다. 내 필요를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그리고 이것을 착한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착함은 자신에 대한 부드러운 폭력입니다. 매번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조금씩 지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터지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내가 참으면 되지. 이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융은 이 억압된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식 밖으로 밀려났을 뿐 안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갑작스러운 불안이 되거나 이유 없는 슬픔이 되거나 사람에 대한 깊은 피로감이 됩니다. 참을수록 안에서 커집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더 외롭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괜찮은 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않으면 관계가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당신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4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 융은 평생 혼자 있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는 스위스 볼링겐이라는 작은 마을에 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융은 답했습니다. 거기서만 내가 내 자신과 만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독이 나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창피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결을 유지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을 피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온종일 남들의 속도로 살다가, 남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남들의 기대를 맞추다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속도로 숨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지금 혼자 보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눈을 안으로 향할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안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바쁠 때 더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하면서 더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 소리 없이 앉아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이 사실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많아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 잡생각들, 사실 잡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소에 억눌러 온 생각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바쁠 때는 그것들이 소음에 묻힙니다. 혼자 있으면 비로소 들립니다.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자 있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입니다. 도망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으로, 갑작스러운 분노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도피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덜 외롭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5부. 그림자를 외면할 때 생기는 일. 융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식 밖으로 밀어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그것에 지배당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강한 척하는 사람이 무너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위선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림자를 너무 오래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억압은 저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강하게 유지하면서 나중을 위해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내 안의 것을 바깥에서 보는 겁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다.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더 자유로워집니다. 숨길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약하면 안 됐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을 보이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마음이 드는 나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생각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6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설렜는데 이제는 만나기 전부터 피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삶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다릅니다. 융은 인생을 태양의 운행에 비유했습니다. 오전은 성장의 시간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역할을 확립하고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지나면 태양은 방향을 바꿉니다. 오후는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밖으로 확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깊어집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다른 방향의 성장입니다. 삶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으로 어울리는 것보다 한 사람과 진짜로 연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원하는 깊이가 없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기대와 실망의 패턴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에 큰 기대를 걸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냉소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사람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 지혜가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아는데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연결이 두렵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관이 더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맞추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맞추는 게 힘듭니다.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맞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이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진짜로 통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삶의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통합이라고. 그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강한 면도 약한 면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겪는 동안 사람은 잠시 고독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통과하면 더 이상 관계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자신과 멀어서 외로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충분한 사람, 그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의 목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자신에게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더라?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바쁘게 살다가 잊어버린 것,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자신으로 돌아오는 작은 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병이 된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평생 살면 몸도 마음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피로일 수도 있고 우울일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가 왔을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인가? 8부 조용히 자신을 받아들이는 삶.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평생 융이 이야기한 것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한 자신, 후회하는 자신, 아직 부족한 자신, 때로는 어두운 감정을 가진 자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이 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성장을 포기하는 것, 노력을 멈추는 것, 더 나은 삶을 꿈꾸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의 자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 자기 부정이 사실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씨앗을 땅에 넣고 덮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씨앗에게 왜 빨리 자라지 않느냐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씨앗 안에 이미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성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기다리고 조금씩 물을 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피곤해도 지쳐 있어도 아직 뭔가를 해결하지 못했어도 잘 모르겠어도 그것이 지금 당신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성취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했다. 평생 인류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했다.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묵직한 말인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신이 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 마음에 걸리는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신에게 조금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남들에게는 이 말을 잘합니다. 자신에게는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한 번만 해주세요. 소리 내어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사람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자신을 숨기며 살아서 지치는 겁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자신을 검열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자신이 어때도 괜찮은 순간, 그런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때 삶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당신에게 그런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억지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좀 쉬었으면 합니다. 가면을 벗고 역할을 내려놓고 그냥 당신으로 있어도 되는 시간,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융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지 않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산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억지로 웃지 않는 것, 피곤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밤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딱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오늘 제일 많이 참은 게 무엇인가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공간입니다.